안녕하세요 여러분, 짠돌이 만수르의 짠만입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또 터졌죠. 지금 유흥 사업도 하고 있는 저에게는 한 2주 동안 밤에 일하는 것들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또 휴식기를 가지면서 다른 일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니까 여기 보이시는 우럭알탕 해물포차,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장마차고요. 그리고 체인으로 하려고 하는 체인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는 우럭알탕 해물포차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저희 직원들이 다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장사를 했고요. 이제 1인 포장마차를 컨셉으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매출은 약 80만원 정도, 80만원 정도 팔았고요. 오후 3시부터 한 새벽 3시 정도까지 했네. 12시간 꼬박 장사했고요. 지금은 이제 샤워하고 영상 찍을 데가 딱히 없어서 다시 가게로 와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샤워하고 집에서 나오면서 비가 오늘 억수로 많이 내렸잖아요. 무지개가 보이더라고요. 무지개. 제가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 올라가서 누워가지고 돗자리 피고 누워서 구름 같은 걸 좀 많이 보고 좀 거기서 잠들고 좀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어요. 좀 특이하게. 근데 그때 이후로 무지개를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얼마나 빡빡하게 살았으면 아까 그 별것도 아닌 무지개인데 동영상을 찍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먹었나 봅니다. 아무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든데 제가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우선 상가에 대해서 리뷰는 다 마쳤어요. 상가는 이제 그만 리뷰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은 사실 매수는 그만하고 싶은데 사업으로 좀 이제 좀 잘 돼서 좀 이제 커져가는 거를 좀 찍고 싶은데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번에 부동산을 하나를 또 매수하게 됐어요. 근데 운 좋게 금매가 걸려서, 저는 이런 금매가 왜 이렇게 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금매가 걸려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여기서 수익을 얼마나 낼지를 조금 이제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요. 저번 영상에서 상가 10개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남기고, 그리고 거기서 월세가 약 2천만원 정도가 꾸준히 나온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좀 작아서 이제 좀 큰 집으로 알아보려고 이제 이 부천 근방의 아파트들을 다 알아봤는데, 조금만 크면 보통 5억, 6억, 그리고 중상동으로 나가면 뭐 한 7, 8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는 보통 한 3억, 4억 선이었는데 이제는 부천도 7, 8억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여기 또 역전도 뚫리고, 부천이 아무래도 살기가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도 좋아요, 살기가. 인구가 조금 많이 밀집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있을 거 다 있고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뭐 딱히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신축이라고 해서 가보면 이제 아무래도 신축업자들은 싼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좀 위치가 안 좋았어요. 평수는 넓은 것들 되게 많았는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저는 무조건 방 4개짜리를 보고 있었거든요. 테라스는 있으면 좋고, 왜냐면 나중에 테라스에서 뭐 유튜브 이것저것 먹방도 찍고 싶고, 제가 또 먹는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찍고 싶어서 좀 테라스가 있는 데를 좀 알아보고 다녔는데 마음에 드는 데도 없고, 또 이사도 해야 되고, 저는 이 부천 여월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 싶거든요. 초중고를 나온 이 부천에서 좀 계속 있고 싶어요. 그래서 알아보던 과정에 그 다세대 주택을 이제 보게 됐어요. 땅까지 있는 4층 건물이거든요. 땅 대지가 61평이고요. 그리고 그 땅을 사면서 그 건물까지 사는데 그 건물에 10세대가 살아요. 10세대. 일제 샀냐? 우선 땅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절대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땅은. 특히 이 수도권에 있는 땅은 오르면 오르지 절대 떨어지질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뭐 돈도 많이 벌어보고 폭락도 해보고, 물론 망한 건 없어요. 이렇게 왜냐면 저는 이제 끈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주식으로 따지면 떨어져도 기다렸다 올라가고, 떨어져도 기다렸다 올라가고, 떨어져도 기다렸다 올라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을 일을 해도 보통 10년을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을 때 부동산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나라가 뭐 주인이 바뀌고 뭐 이런 이제 세금 정책이 바뀌면서 내야 되는 돈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또 절세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내야 될 거는 세금 내야죠. 낼 거 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지도 좋고 하는 거니까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사람도 배신하고 뭐 배신하는 것들도 많고, 좀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운영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은데, 부동산은 특히 뭐 제가 지금까지 매수했던 상가 건물이라든지 혹은 뭐 구분 상가들 혹은 부동산은 한 번도 매수를 한 적이 없고요. 이번에 처음이에요.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 땅을 매수한 거예요. 저는 땅을 보고 매수한 거고요. 그 코너에 딱 정확하게 있는 건물인데 좀 땅 모양도 되게 이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기 부천이 좀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세대 주택을 대수선 공사라고 해가지고 뼈대만 남기고 다 부셔요. 다 부시고 1층 상가, 뭐 반지하 상가, 1층 상가, 뭐 2층 상가 한 다음에 뭐 증축해가지고 3, 4, 5층을 다세대 주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거를 제가 봤어요, 많이. 그리고 요번에 매수를 하면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건물이고, 이 동네가 또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면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들어가서 살다가, 그리고 차차 이제 돈을 모아서 세입자들께 이제 만기가 되면은 우선은 공실로 만든 다음에 뼈대만 딱 남겨놓고 다 부신 다음에 증축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증축을 하고, 그리고 1층 코너기 때문에 상가, 2층 상가로 해가지고 만들려고 해요. 엘리베이터를 넣지 않으면 대수선 공사 비용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억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2억 선, 2억 정도. 제가 매수한 가격이 조금 싸게 느끼실 거예요. 61평인데 평당 1,000만 원이 안 되게 매수했어요. 5억 8천. 그 건물주분께서 6억 5천에 내놓으셨었는데 좀 급하게 이제 건물주분이 이제 할머니세요. 할머니신데 남편분이 좀 이제 몸이 안 좋게 병원에 쓰러지셔가지고 그 병원비를 메꾸시느라 그 의료실비를 가입을 안 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파요. 근데 저는 이제 구분 상가를 살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요번에 다세대 주택, 땅이 있는 다세대 주택을 살 때도 그렇고 금매가 잘 걸리는데, 금매에 보통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파시는 분이 연세가 60이 다 넘으셨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시세를 모르시는 거예요. 시세를. 그리고 그분들은 크게 돈 욕심이 있지 않으세요. 그동안 그 건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보셨고, 뭐 세가 계속 나왔으니까 이익을 보셨고, 그리고 이제 급하니까는 뭐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골로 내려가려고 그냥 자기가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샀던 가격에서 약간만 붙여가지고 올려서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빨리 팔고 그냥 내려가시려고. 지금 5억 8천짜리가 10년 전 가격이에요. 10년 전. 10년 전에 이 동네 그 빌라 업자가 붙었었는데, 그 당시에 6억에 팔으라고 하셨는데도 안 판다고 하셨대요. 그때는 할아버지께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이따 제가 건물 보여드리면 좀 웃긴 게 있어요. 다세대 주택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건물 외벽에다가 그 할머니 무릎 아프시다고 타고 올라가시라고 엘리베이터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얼마나 정성이 느껴지는 건물입니까? 물론 낡은 건물이긴 한데 자리도 괜찮고 할아버지께서 이제 잘 가꾸셨기 때문에 제가 이쁘게 가꾸면서 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은 운영을 안 할 거고요. 보니까는 4층 빼고 3층까지 있는 세입자들 이제 그 계약서를 봤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월세가 요즘 10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10만 원. 월세가 10만 원. 월세가 뭐 15만 원. 방 2개짜리 방 2개 화장실 하나 거실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 데가 월세가 25만 원?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여월동이 원종동 바로 옆이고 또 살기가 좋아요. 여기가 그 지대도 좀 높아서 비가 오면 다 옆 동네로 내려가고, 여기는 뭐 물이 차는 동네도 아니고 산이랑도 되게 가깝고 도당산이랑도 되게 가깝고 원종역을 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고 학군도 꽤 괜찮고 서울이랑도 가깝고 그냥 되게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근데 이런 동네에서 월세가 10만 원, 무슨 고시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봤어요. 여기가 월세가 다 해가지고 여기 또 전세도 많이 주시고 주고 계시더라고요. 뭐 3,500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3,500, 보통 3,500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보통 방 하나짜리가 월세가 30. 이제 대신에 좀 깔끔하게 해놓고 안에 세탁기, 드럼 세탁기, 뭐 인덕션, 에어컨 이렇게 3개 정도 옵션으로 넣어주고 도배장판 싹 해주고 변기 새 걸로 바꾸고, 그리고 월세 30. 투룸짜리가 월세 40. 그러면 지금 이 할머니께서 월세를 95만 원을 받고 계세요. 건물 전체 다 해서 95만 원.
물론 전세 보증금이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합쳐서 1억 6천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보증금을 대략 한 5천으로 줄이고 1억을 제가 더 넣는 거죠. 결국에는 세입자들한테 주고서 세입자 변경을 하는 거죠. 나중에. 그리고 나서 월세를 얼마를 받을 생각이냐면 95만 원이 아니고 한 320 정도 받을 생각이에요. 제가 4층에 살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그거보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대략적인 제 계산인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1층에 원룸이 4개니까 30만 원씩 내게 하면은 120만 원이에요. 그쵸? 3, 4, 12. 그리고 2층에 그 투룸이 3개입니다. 40만 원짜리 3개. 그러면은 120. 거기도 120. 그러면 밑에도 120, 거기도 120이니까 얼마입니까? 240이죠. 그쵸? 그리고 3층에 투룸이 2개 있습니다. 그것도 40, 40 하면 80. 그럼 240에다가 80 더하면 320. 재수 좋으면 더 받을 수도 있어요. 45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우선은 그냥 40 정도 딴 데 받는 정도로 비교를 했을 때 현재 그 정도 해서 4층 살면서 30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제가 살면서 되게 감사하게도 저렴하게 샀고요. 잘 가꿔가지고 우선은 그렇게 월세 9세대 월세를 받다가 나중에는 대수성 공사를 이뤄서 동네가 조금 더 발전되면 1층 상가, 2층 상가, 3층, 4층, 5층 다세대 주택으로 다 리모델링을 해서 월세 수익을 한 500만 원 정도까지 올릴 생각을 갖고 있어요. 5억 8천짜리 상가 건물에서 월세가 500만 원이 나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5억 8천의 건물을 사서 대수성 공사를 해서 뭐 대략 한 8억에서 9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해도 만약에 월세가 500만 원이 나오게 된다면 그 건물의 값어치는 15억에서 뭐 한 17억까지도 오를 수가 있는 자리예요. 물론 그거는 향후 몇 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매수하게 됐고요. 홍보에 투자하는 맛에 사실 희열을 좀 느낍니다. 조금 있다가 건물 리뷰도 한번 동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좋은 말, 영상 찍을 때마다 이제 좋은 말을 하나씩 남기면서 뜻깊은 말을 글귀를 하나씩 남기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길 말은요, 남의 탓을 하지 말자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사실 요즘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주변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이제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그분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탓이려니 생각합니다. 사회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분한테 부족했기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혹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 혹은 사업 문제, 혹은 직원 문제, 혹은 가족 문제 모두 다 남 탓이 아니고 제 탓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게 훨씬 속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을 탓하게 되면 자꾸 표독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닌 거 그냥 다 내 탓이다 내 탓 이렇게 하고 살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새벽 6시예요. 7시. 저는 이제 퇴근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출근하고 있는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동영상 뭘로 찍을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짠돌이 만수르의 짠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1층, 2층, 3층, 4층인데 저기 왼쪽에 엘리베이터 같은 거 보이죠? 저기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할아버지가 할머니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보시면 사거리예요.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고요. 큰 도로가에서 한 블록만 들어오면 여기가 되게 사람이 동네가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우리 한가운데 이렇게 2층, 3층, 4층 저 나무 뒤에까지 건물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거 옆에 주차장까지도 다 땅이에요. 보시면 저 주차장 자리까지 해서 저 뒤편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넓어요. 저 뒤에 컨테이너 박스까지도 다 실제로 사용하는 땅이고요. 이렇게 해서 건물 보시면 이렇게 가서 보시면 차차 아까 출입구 왼쪽 주차장 봤고요. 이거 나무 뒤로 여기까지 크죠? 이게 5억 8천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봐도 저 왼쪽 편 주차장까지 해서 61평 땅에 2만원 4층 건물이 5억 8천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세랑 안 맞는 시세예요. 그냥 건물이 저렇게 낡았다고 쳐도 최소한 7억 5천에서 8억? 한 7억 5천? 요 정도. 그러니까 제가 한 1억에서 1억 5천 이상은 싸게 산 거죠. 그리고 더 오를 장소고요. 여기는 제가 나중에 대수선 공사 해가지고 인테리어 공사 무조건 해서 1층하고 2층을 카페로 만들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타고 다니시라고 엘리베이터 만든 거 하나만 보고서 마무리 할게요. 이게 그 엘리베이터예요. 귀엽죠? 고맙습니다.